박용진 의원은요, 재심을 신청하면서 정봉주 전 후보의 가정폭력 사실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관련돼서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박용진 의원의 주장입니다. 2001년 판결문, 2000년 9월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자식들 앞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3주간 치료가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입혔다.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바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론 보도도 이미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 박용진 의원은 오늘 재심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재심 절차도 경선 절차의 일부다. 그러면서 강북을 경선 절차는 끝나지 않았는데 왜 마치 경선이 다 끝난 것처럼 제3자 공천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문제 삼은 겁니다. 정봉주의 가정폭력도 부적격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당직자 출신의 김유정 의원님, 굉장히 가정폭력의 수위가 셌군요. 자식들 앞에서. 네, 벌금까지 나온 걸 보면 사실 상당히 수위가 높았던 것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폭력 문제는 굉장한 부적격 사유가 되고요.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4월 10일 날 우리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 중에서도 성폭력, 가정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단하고 정책 만든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과 완전히 지금 배치되는 후보를 사실상 공천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당의 정말 이 뼈아픈 반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박용진 의원 이야기처럼 재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경선이 안 끝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당에서 제3자, 전략공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재심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발상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확실하게 안 나왔는데 아마 재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미리 속단하고 지금 제3자 얘기하고 전략공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사실상 당원 또 국민 투표에서 다 앞섰죠. 다 앞섰는데 그 감산 30% 감점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경선에서 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3자 전략공천을 미리부터 얘기를 한다? 이거는 조금 순서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과거에도 2020년 21대 부산 금정구에서도 경선이 끝났고 그런데 공천받은 후보의 사생활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져서 차점자가 후보가 된 사례가 있는데 왜 당에서는 그런 건 없고 여긴 전략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벌써부터 운을 띄우는지 그 부분을 국민이 설득이 되고 납득하실 수 있을 건지 우리 모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시 후보를 결정하는 것도 국민들이 납득 그래서 이렇게 순리대로 하는구나 라게 설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의 모습은 미리 좀 성급하게 결론부터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당직자부터 민주당을 계속 오래 계셨으니까 가정폭력도 사실은 이 부적격 심사 사유가 굉장히 심각한 해당한다. 문제죠. 라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조금 전 이 뉴스원에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 정봉주 공천 취소된 강북을에 찐명, 한민수, 조상호가 거론되고 있다라는 걸 뉴스원 매체에서 단독 보도했거든요. 물론 이 매체의 취재 내용일 텐데 김유정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이 강북을 공천 과정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공심위원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도 여쭤볼 텐데 공천 과정이 끝난 게 아닌데 경선 과정이 끝난 게 아닌데 이의 신청이나 재심 신청을 묵살하고 부적격 사유가 상당히 많았던 후보에게 공천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 찐명 한민수 대변인이나 다른 지역에서 컷오프된 조상호 변호사를 다시 투입한다? 이런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어차피 이 판은 anybody but 박용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 정봉주든 누구거든 박용진만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와주기를 바란 것이고 그게 맞춰서 공천을 한 거기 때문에 정봉주의 문제가 눈에 보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박용진이 싫기 때문에 박용진만 아니면 된다는 박용진을 이길 사람이면 누구면 된다. 이성훈도 약하고 정봉주는
어쨌든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키워왔던 거고 뭐 김우준 프로나 이렇게 해서 계속 키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은 달성됐어요. 어쨌든 박용진 후보가 탈락하게만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천에서 탈락한 사람을 이 지역에서 탈락한 사람을 빼고 준다. 그것은 더 문제죠. 실제로 그게 전략 공천이 될 수 있습니까?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을 박으면 모를까. 지난 총선에서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을 억지로 30% 감점을 주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누가 봐도 찐명인 한민수 대변인 같은 이 한민수 대변인은 지금 비례대표 준비할 정도의 지역구를 못 찾고 지금 헤매는 중일 텐데 그러니까 무슨 뭐 자기 진영에 있는 리스트 되고 있는 사람 중에 적절한 자리를 못 찾는 사람을 전략 공천을 낸다. 뭐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걸 한번 좀 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정 프로 등에서 이른바 정봉주를 키워왔다라는 의견 김영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성중 대변인의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들어보시죠.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박용진 후보도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건 이후에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천 의결로 가는 거고 해석의 여지가 없이 전략 공천으로 간다. 이렇게 그건 좀 다르다고 봐요.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고 이것은 공천 자체의 경선이 매듭지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부 언론에서 이제 취재한 거 바탕으로 단독 뉴스가 뜨고 있는데 한민수 대변인, 조상호 변호사 이런 분들이 전략 공천 후보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 맞습니까? 그건 제가 전혀 모르겠어요. 전략 공천 방향으로 이제 잡혔다고 하면 그 후보를 누구로 할 거냐는 추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친명 지도부는 입장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경선 과정은 다 끝난 일이다. 이미 다 끝난 일이다. 박용진 후보는 이미 끝난 패한 후보다. 이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은 내가 재심 신청했고 9시부터 재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심 심사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다고 하면 어떡하냐.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매체에서는 친명 후보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민주당의 공심위원 출신인 김광선 변호사님. 김유정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4년 전에는 차점자에 갔던 적도 있었다는데. 근데 지금 박성준 의원이 하는 말 중에 이건 경선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경선이 끝났는데 후보의 막말 때문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적용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경선 과정 중에 일단 후보자가 내야 할 서류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정폭력으로 전과가 있다는 내용을 제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선에서 컷오프 될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결국은 결승에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과정의 문제죠. 이게 과정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기망한 거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기망을 하는 거예요. 경선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거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경선에서 이기면 후보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승인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마 당원 당규 절차일 거예요. 그런데 재심을 신청하면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미루죠. 그러면 경선 후보가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확정된 걸 전제로 해서 제3자에게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전략지역구로 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박용진 의원이 차점자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국 차점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쟁력 있고 또 여론조사랄지 이런 데서 다 1등한 후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간산에 의해서 깎인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 차원에서는 전략지역구로 지정하든 사고지역구로 지정하든 간에 결국은 공천을 줘야 하는데 지금 이 강북 의뢰 프로세스를 보면 오로지 박용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서 지금 감산을 준 거 아닙니까? 30%? 그래서 박용진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왔다서 지금 이재명 대표랄지 당 지도부는 박용진 의원에겐 절대 줄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내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도 사실 뭐 아까 부산 금정구 얘기했지만 4년 전에 첫 점자고 주는 게 맞잖아요. 원래 주는 게 맞죠. 그렇지만 지금 당헌 당규에는 그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정치라는 것은 정무적인 거 아닙니까? 예. 상식적인 거단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무조건 박용진은 안 되고 뭔가 친명 후보 중에서 뭐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 이런 후보 다시 구제해 주려고 아니면 뭐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호위무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역구를 찾지 못하고 비례대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정치인을 골라가지고 이걸 주려는 것은 굉장히 자기적인 거죠. 예.